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하나하나의 병명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으시겠다 싶어서 그렇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병이 뭐 때문에 일어나며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어떻게 애들의 생활 습관과 먹는 걸 갖다가 습관을 바꿀 것인가, 그리고 애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 어떻게 지지를 해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주로 그런 자세에 관해서 부모님들이 지켜야 할 자세에 관해서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소화기계와 신경계와 알레르기와 성대가 비만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소화기계와 신경계 정신적인 문제가 될 거고 알레르기와 성대가 비만은 좀 상대적으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소화기계인데 보면은 이렇게 소화기계는 모든 기운의 중심이며 많은 기관들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쪽에서 나온 것만 하더라도 간, 위, 소장, 대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게 이 영양분들이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심장도 필요하고 이 심장에서 나온 이런 혈액 같은 게 노폐물을 거두기 위해서 심장이 필요하니까 사실은 이 소화기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의 모든 어떤 내장이랄까 이런 기능을 다 포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편 내장뿐만 아니라 이 내장이 또 자율적으로 조절되기 위해서는 뇌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소화기가 인체 전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우리 인체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베네피질로서 사고를 하는 게 베네피질로서 자체로 사고를 한다기보다는 이 소화기계의 어떤 이런 자율신경적인 이런 조절에 의해서 이게 조절이 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장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을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뇌보다 이렇게 내장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한방의 관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소화는 원래 장부가 연약하고 소화기관의 기운이 부족합니다. 뭐 이래저래 이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국 딱 보시면은 소화기는 일단 내장의 크기를 작고 발달도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 음식에 대해서 손상을 입거나 소화기계의 그런 손상을 입을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 짧고 이런 게 항상 한쪽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방에서 보시면은 소화기계가 왜 이렇게 잘 질환이 생기냐 보면은 나이에 따른 어떤 위성장의 크기를 보면 성인이 3,000인데 났을 때 신생아는 50mm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만 하더라도 벌써 60배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부스부스 자라나는 부분이니까 보니까 위 어떤 성장의 발달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화기가 많이 손상을 입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비장도 보시면은 출생 때 10인데 성인은 150, 15배의 차이가 나거든요. 폭풍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폭풍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한의학에서 보시면은 보통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기운이 뭔가 응체가 돼서 결국 아프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소화기가 허약하거나 아니면 배가 차와서 어떻게 복부의 내장 같은 경우는 항상 어느 정도는 율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율동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른바 말하자면은 복통이라든가 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식중독이니 탈장이니 체액 이상이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통증이 항상 올 수가 있다.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학부모님들 보면은 아침에 애들이 엄마 나 배 아파요 유치원 가기 싫어요 하는 이런 애들이 좀 많죠. 보통 뭐 꾀병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로 이렇게 아픈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소화기관에 하얗게도 생기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것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다. 찬기운으로 생기는 한복통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차거나 찬 음식을 많이 먹거나 해서 이렇게 배가 차가워서 올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장에서 이제 안에 있는 음식물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딱딱하게 굳으면서 이제 그동안에 말라버린 수증기 같은 것들이 배에서 깡깡하게 가스를 차서 이렇게 아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가스가 찬 것 때문에 애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화기가 차다고 했죠. 그 가스 때문에 펑 하고 소화기가 터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래저래 이런 식으로 뭐 탈장이 뭐 이렇게 있으면서도 영화산통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있으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장중첩증과 급성충수염과 장폐색증과 이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영아산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모유나 뭐 분유를 먹다가 배에 가스가 찼거나 아기가 먼 채에서 배가 아픈 거거든요. 왜 꽁알이 하면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재우기 전에는 항상 배 마사지 이렇게 해서
딸꾹질을 갖다가 항상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딸꾹딸꾹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잠 수정을 하더라도 트림을 꼭 시켜야 하고 수유 자세를 안정적으로 해서 공기를 삼키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장 주척증이나 급성 중수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아들은 소화기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이 아직 미발달되고 탄성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게 장이고 이렇게 장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한 장이 약하다 보니까 쭉 늘어나서 그 안에 다른 장이 이어진 장이 쫙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장에서 이제 피가 안 통해서 장이 썩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많이 사람들이 애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보통 이 경우에는 즉 뭔가 약간 배가 아프다 이렇게 말해서 계속 말을 못하면서 막 울거나 이럴 경우에는 즉시 이 병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치료법은 보통 보수로 치료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바륨 정복술이라는 걸 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바륨이라는 것은 인체에 무해한 그런 화학약품입니다. 이 화학약품들을 몸 안에다 쭉 넣어서 말하자면 물 같은 걸 채워서 이걸 빼내는 거랑 비슷하게 물 대신에 바륨을 넣어서 이렇게 꼬인 장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장주석증이나 급성 중수염이나 영아상통 등의 이 재증상들의 경우는 결국 다 소화기가 약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특히 급성 중수염 같은 경우에는 급성 중수염 이게 어려운 말로 급성 중수염이라고 하는 보통 맹장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은 중수염도 그렇고 아까 전에 장주석증도 그렇고 딱 이 부분에서 잘 생겨요. 이 부분이 왜 잘 생기냐면은 이게 소장에서 대장으로 전환되면서 이 부분이 인체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선천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이 잘 이렇게 꼬이거나 아니면 이쪽에 잘 이렇게 중수에 염증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그래서 특징적인 것이 바로 이쪽에 우리가 이쪽에 보면은 골반이 있지 않습니까? 골반과 배꼽을 이은 선에서 바로 이 끝에서 3분의 1 지점, 이 지점이 주로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는 되게 중수염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맹장염이나 아니면 장중첩증을 많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아프다고 할 때, 아랫배가 아프다고 할 때는 특히 좀 조심해서 애들을 같이 치료를 합니다. 하복부 통증. 저쪽을 보통 이게 바로 백번이 포인트라고 해서 외과에서도 조심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고 뭐 만성 반복성 복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이렇게 뭐 일상적으로 계속 뭐 아프다 하면서 설사나 변비 같은 이런 게 있는 그런 건데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해서 나중에 뭔가 좀 애가 많이 반복적으로 배가 아프다 하고 할 때 애들을 데리고 그냥 뭐 병원에 와보시면 되는 것이지 이걸 굳이 이렇게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요로감염으로 인한 복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로감염으로 인한 복통이란 뭐냐 오줌을 누거나 하는 이 요도를 통해서 뭔가 테크닉하는 데 같은 경우거든요. 이게 보통 그냥 오줌을 넣을 때 뭐 요도가 아프다, 넣을 때 아프다 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서도 나중에 이게 요도를 타고 심장까지 갈 경우에 어떻게 되냐 허리가 아픕니다. 맞아 이렇게 나오듯이. 그래서 애들이 만약에 배가 아파요 하다가 허리가 아파요 하는 경우에는 혹시 심장이 안 아픈가 조심해서 봐주시고 만약 또 그것 때문에 콜라텍 오줌을 넣는다 할 경우에 특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우신염이라고 해서 이게 제법 좀 신장에 상당한 염증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과민 이렇게 설사나 변비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자주 하는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는 증상 뭐 이런 증상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올에 나온 이런 복통들 같은 경우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간 통증으로 인한 수면장애 같은 경우는 내 울면서 배가 아프다고 말 못하면서 하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장중첩증이나 아니면 맹장염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마 뭐 그 외에도 잦은 구타라든가 배꼽으로부터 몸 부위 통증 이게 아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맹장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변이 덩굴거나 덩 경우는 안에서 내장 출혈이 있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복통 치료 같은 것에서 보면 한방의 경우에는 약과 침과 뜸 이런 걸 쓰거든요. 뭐 이건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지금 제일 봐야 할 건 아마도 식습관의 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복통의 관리를 위해서 환경개선과 식이요법 등의 이런 우리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요법을 좀 알아볼 건데
일단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 왜 애들이 단 음식을 좋아하면서 입이 짧냐 하는 이런 거죠. 보통 보면은 애들이 왜 사탕 같은 걸 좋아하셔서 좀 가르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우신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보통 단 성분들은 포도당이나 아니면은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포도당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곧 혈당치를 높여서 에너지가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경우에는 소화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아니면 지방 같은 걸 갖다가 잘 흡수해서 이렇게 녹이는 힘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에너지원으로 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나 이런 걸 워낙에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걸 자주 먹게 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금방 에너지원 할 수 있는 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몸이 조금 질긴 음식이나 이런 거에 적응하는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단 음식은 좀 빼주시고 조금 잘게 썰거나 이러더라도 좀 담담한 맛의 음식 같은 거에다가 좀 익숙하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듯이 단 음식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하루에 3번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 뭐 기름기가 많고 조미료가 들어간 인스턴트 음식은 특히 위장이 약해서부터 혈소다 폭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되도록이면 단 음식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기름기가 많은 거에 대해서 한 인스턴트 음식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서도 그런데 참또 여쭙겠는데 아동의 이 지능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제를 내겠습니까? 1번 지방, 2번 탄수화물, 3번 단백질. 자,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 아, 예. 아이고, 또 똑똑하시네. 예. 맞습니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메가3랄까 막 이런 성분들이 풍부한 지방들은 이 뇌를 갖다가 발달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지지방이 아니라 고급진 그런 기름으로서 볶아놓은 이런 음식들이 애들이 머리 발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애들이 간질 발작이나 이런 거 일어났을 경우에는 보통 지방식을 갖다 많이 먹여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요법도 있거든요. 그걸 보통 케톤식 요법이라고 해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나 그런 좀 큰 병원에서도 하고 계시니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또뭐 보면은 뭐 일단 복통이 또 제일 안 좋은 이유가 뭐 스트레스에서 아이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주는 것도 좋고 뭐 보면 아침에 뭐 유치원 가기 싫어서 뭐 하지 않습니까? 뭐 엄마 배가 아파요 뭐 이런 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생기는 것들은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엄마 손을 가지고 이렇게 잘 만져주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배가 차면은 배의 어떤 장기 율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율동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우통이나 이런 게 오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율동성이 떨어지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장중첩증이나 아니면 충수염 같은 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작은 것 같은데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통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항상 애들한테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고 이렇게 만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뭐 손 따거나 하는 뭐 이런 걸 보면 요래 뭐 이런 식으로 혈들이 있거든요. 뭐 독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특히 뭐 제일 만만한 게는 뭐 손가락 끝에서 이렇게 딱 따주시는 게 좋은 게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몸 안에 압력이 꽉 차 있을 때 끝에다가 끝에다 구멍을 내서 배기가 증기가 꽉 차 있는데 증기를 갖다가 뽑아서 압력을 갖다가 몸 안에 내려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작은 것 같은데 손가락을 따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한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1000년 전부터 어떤 책 같은 것들을 보면 누누이 이렇게 복통을 아픈 데는 손가락 끝을 따라 하는 이런 것들이 누누이 나왔습니다. 이게 꽂아주시면 되겠고 뭐 귤껍질, 인삼이나 뭐 탄산나무 같은 건 좀 힘들긴 한데 생강이나 귤껍질 같은 거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잘 구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귤껍질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씻어서 이걸 쫙 말려서 묵혀주시는 것들을 진피라고 해서 우리 한방에서는 이걸 갖다가 몸에 뭔가 차거나 그런 게 있을 때 많이 쓰거든요. 생강이나 귤껍질을 갖다가 같이 섞어서 거기다가 대추 같은 것도 넣어서 이걸 갖다가 애들한테 항상 먹이게 하는 것입니다. 생강의 비율을 조금 좀 더 많이 넣는 게 좋고 너무 그래도 작진 않게요. 너무 맵진 않게. 산타나무 열매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체하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인삼은 이게 좀 아무래도 제대로 된 4년근에서 6년근짜리는 좀 비싸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서도 일단적으로 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쪽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보건소 한방 진료실이거나 아니면은 한의원에 가시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보험으로 된 어떤 그 처방들이 56가지가 있고 그 중에 보중이 기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 처방 같은 경우에 인삼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맛이 없거나 이렇게 비위의 소화기가 약한 것을 갖다 회복시키는 처방이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이나 아니면 한방진료실에 와서 뭐 보중이 기탕은 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래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식습 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유식 시작을 하고 뭐 편식을 어떻게 교정할 건가 이래저래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뭐 밥 잘 먹는 아이들이 이런 유형 같은 거 보면은 음식을 입에 넣기가 싫어하고 스트레스가 입맛고 뭐 영양이 부족하다 하는데 다른 건 다 지금 됐는데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맛에 대해서 애들한테 좀 조심해서 이렇게 줄 거니까 그리고 운동량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운동을 좀 많이 시켜줄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어린이들의 이런 환경이랄까 이런 걸 보면은 먹을 것은 너무 많고 앉아있는 시간은 너무 많고 뛰어놀 시간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요즘 의사들이 의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조용한 살인자라고 하거든요. 이 의자라는 게 사실은 참 우리 인간이 앉아서 12시간 이상 일하라고 만들어진 그런 생물이 아닙니다. 이쪽에 있으면은 뭐 뱃살이 드는 건 당연한 거고 척추도 굽고 허리도 단단하게 굳어가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12년도 아니지 유치원까지 생각한다면 16년 이상을 우리는 애들한테 이 의자에 앉아서 온몸을 다 굳게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먹이는 억수로 많이 주면서 그렇게 되면 살이 안 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인스턴트 식품에다가 뭐 화학약품 이렇게 들어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 안에 이게 이상이 올 수밖에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보시면은 주의력 결핍 증후군이나 막 그런 이상한 증상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 애들한테 운동량을 좀 더 시키고 그리고 단맛을 좀 적게 주면서 그리고 공부해라는 게 좀 더 쪼오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애들을 키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또 간단하지만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뭐 간식 때문에 밥맛이 없다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름지고 달고 자극적인 맛을 별로 주지도 않고 한 입만 저에 대해서는 먹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적게 자주 먹을 수도 있고 적은 양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으니까 좀 아니다 싶을 경우에는 딱 끊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감기와 식용부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기 바이러스가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소화할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데 근데 섭취량이 적으면 앞으로 더 기운이 쌓이기 때문에 감기를 마찬가지로 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이 그 소화기 위기를 기능을 갖다가 좀 좋게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유난히 단 것을 좋아한다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금방 에너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당류를 갖다가 단맛을 갖다가 그렇게 좋아한다. 탄수화물이나 고도당류를 좋아한다. 야채를 너무 싫어한다. 이런 것 또한 위장은 정상 기능이나 씹는 게 약해진 거고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음식을 억지로 먹이거나 아니면 그걸 억지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구토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기억이 생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래저래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단 것으로서 이걸 먹으면은 뭐 이렇게 뭐 이거 하면은 이거 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또 편식이 할 수가 있고 콩알만큼 자주 먹는 것도 뭐 이렇게 좀 하는데 적은 양을 먹더라도 키 몸무게가 꾸준히 늘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나오시면은 이래저래 이렇게 방법이 나오니까 그냥 쭉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유의하게 보셔야 하는 거는 단 것이 몸에 안 좋다 하는 거에 대해서 몸에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애들 식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래 먹거나 놀면서 먹거나 뭐 밥을 물고 다니거나 하는 이런 것들의 경우에도 뭐 물고 다니는 경우에는 좀 씻기 편하고 삼키기 쉬운 음식을 주시거나 하는 게 좋은데 뭐 이게 굉장히 짜증나죠. 밥 먹이려고 하는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걸리고 하는 이런 것들 다들 아마 기억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아마 애들이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미숙한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좀 되는 대로 한 쪽 속은 터지시겠지만 저도
쭉 놔두시고 천천히 이렇게 드시게 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전에도 누누이 아까 전부터 우리가 설탕이랄까 단맛이 안 좋다고 했는데 이게 왜 안 좋은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방 에너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장을 갖다 안 쓰게 되기 때문에 위장을 무력하게 해서 입맛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쪽에서 이제 유기산이 많이 있어서 이제 이를 갖다 안 좋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당뇨병이나 뭐 성인병에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비만, 소아 당뇨나 ADHD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정신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나오겠지만 결국 이게 근본적으로 따지자면은 이런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설탕에 대해서 주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뭐 염분과 조미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좀 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 면 같은 게 전부 다 탄수화물이니까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또 열심히 좀 알아야 하는 게 백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얀 쌀이 우리 입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 몸무게와 똑같은 설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미나 아니면 콩과 섞어서 이렇게 주시는 게 좋고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다 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게다가 라면은 뭐냐? 그렇다면 설탕에다가 염분도 들어가지, 게다가 인공조미료 첨가될 뭐 이래 되니까는 뭐 유전막도 자극하고 미개양도 그렇고 이렇게 되니까 몸 안에서 그러니까 흡열이랄까 이런 열 같은 게 많아지니까는 뭐 당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아토피도 이렇게 일어나기 쉽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패스트푸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으신 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취향에 맞는 아이 식단을 이렇게 만드시되 너무 좀 이렇게 이래저래 이렇게 나오게 결국엔 담담한 맛으로서 좀 순하게 자연식의 애들이 입맛에 맞도록 좀 의도적으로 훈련을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어른 입맛에 어른의 소화기랑 애랑 소화기관은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걸 아시고 좀 더 먹기 쉽고 담담한 맛으로 이렇게 정말 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쪽에 보시면 뭐 이래저래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쑥을 찍어서 생즙을 내서 흑설탕과 함께 끓여서 마신다. 이게 뭐냐면은 쑥은 우리 몸의 이 사복부를 갖다 데우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흑설탕을 가지고 있다. 아까 전에 그래 설탕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정말로 이제 속이 차갑고 이렇게 허약한 아이들한테 비상시에 이런 식으로 이 쑥 같은 것으로서 빛을 데우면서 이제 영양분을 살살 줘서 입맛을 돋구게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제가 아까 전부터 뭐 설탕이나 단맛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서도 이거의 경우에 정말 허약한 경우에는 비상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농 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귤껍질이나 막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무화과나 뭐 이런 거는 조금 뭐 선택할 수가 없는 건데 쑥과 귤과 뭐 탄산화물이나 생강 같은 것들 경우에는 이제 애들한테 틈틈이 이런 거 갖다 끓여서 이렇게 좀 주시면은 이게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